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로 코리니 유치원에 입학하는 손수조입니다. 네, 오늘 제가 코리니, 그러니까 코인의 어린이라는 거죠. 코인을 좀 배우기 위해서 우리 코리니 유치원이라는 유튜브에 코리니 유치원 원장님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코리니 유치원에서 원장을 하고 있는 코리니 유치원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치원에 우리 원생들 많던데요. 구독자가 한 2만 명, 3만 명 정도 되죠? 지금 현재 한 27,000 정도 네.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이 코인을 배우고 싶어하는 이제 그 학우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최근 다들 아시는 김남국 의원 그러니까요. 이슈 때문에 조금 더 관심도가 있는 것 같고, 마침 이제 그 김남국 의원이 했던 것들이 저희가 맨날 다루었던 이러한 좀 주제랑 맞아서 또 마침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코리니를 탈출할 수 있게 좀 속성으로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선글라스는 저는 좀 비노출이 컨셉이라서 그런 거고, 이제 저도 따라서 한번. 선수조님께서는 언제든 벗으셔도 근데 잠깐만 네. 넘어가면 네. 저는 노출이 직업인지라 네. 저는 좀 네.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문외한이에요. 이 코인 정말 모르고, 근데 이게 정치권에서 지금 코인이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이슈가. 그래서 이거를 막 얘기를 하고 아무리 스터디를 하려고 해도 사실 정치인이며 언론이며 막 전문가는 아니에요. 잘 몰라. 좀 보시면서 되게 좀 웃겼을 것 같아. 어땠어요? 실제 저희가 이제 또 이렇게 그 단체 카톡방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좀 저게 너무 심한, 그러니까 너무 오도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저거는 별거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침소봉대 이렇게 되는 부분도 좀 많았고, 이게 궁금해서 네네. 어떤 부분이 좀 이런지 제가 오늘 궁금해가지고 직접 제가 찾아왔고요. 좀 진짜로 이 코인을 아는 분들한테 이 문제를 좀 들어보자 해서 왔거든요. 자, 원장님, 일단 코인 뭐예요 도대체 코인 이게?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약속을 잡고 바로 다음 날 만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냥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좀 일단 준비 궁금하신 부분들 말씀해 주셨던 것들에서 일단 준비를 좀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자료를 보면서 또 제가 말하는 중간마다 좀 궁금하신 부분, 아니면 또 손수조 TV 구독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내용이다, 이런 부분들은 중간중간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코리니 수준에서 해도 되죠, 여러분?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먼저 처음 말씀하셨던 부분들, 이제 코인이 뭔데 지금 이게 이 난리가 난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코인은 그냥 일반 생각해서 우리 그냥 돈 아니잖아요. 동전이나 지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상 화폐다, 가상 자산이다, 이렇게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조금 이제 제가 저 나름대로 좀 쉽게 한번 풀어본다고 좀 풀어봤는데,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이 뭔가 요거를 결국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가 코인이 뭔가라는 얘기를 하려면 이제 몇 가지 단어들에 대한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은 없지 않을까 사실 좀 생각을 합니다, 감히. 그만큼 이제 블록체인, AI 이런 것들이 들어는 봤죠. 네네,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실제 뭘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정의를 하면,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된 기술로 만들어진 상품들이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들어는 봤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을 좀 설명을 먼저 드려보면, 좀 쉽게 생각을 하시면 이럴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워낙 인터넷 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데이터가 저장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좀 더 로우 레벨로 가서 거래 장부, 거래 내역, 거래 장부 쉽다. 그렇죠. 거래 장부. 가계부 생각하셔도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기록이 돼야 되고, 그것들이 이제 유실되지 않게 저장이 돼야 되는데, 블록체인은 그러한 방식 중에 일단 하나다, 이렇게만 좀 일단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가계부의 종류 중에 하나, 그러니까 가계부를 저장하는 방식 중에 하나다.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저장을 하는 방식인 거죠. 가계부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가계부에는 내가 언제 콩나물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샀다, 그게 하나당 1,000원이 있다, 이런 것들이 기록되는 게 가계부인 거잖아요. 근데 그 가계부를 쓰는 기록자는 나오고, 그다음에 그걸 검증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냥 나 스스로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은행 단으로만 올라가도 은행을 누가 돈을 빌려줬고 나한테 예금이 내가 얼마를 받아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그럼 그게 이제 유실되지 않게 저장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현재로서는 은행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행에 다 저장이 돼 있죠. 네, 뭐 우리은행, 뭐 네. 농협 이런 데 저장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수조님한테 뭐 10,000원을 송금했다 이런 것들도 제가 뭐 우리은행이면 우리은행을 믿어서 제가 요청을 하면 우리은행이 당연히 그 수조님한테 10,000원을 주겠지라고 이제 믿는 이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은행 일단 계좌 다 까박으면 일단 그 데이터 쫙 다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게 좀 그렇게까지 안전한 방식인가? 물론 안전하긴 하지만 그게 이제 결국은 중앙화되어 있으니까 중앙화되어 있다는 것은 뭐 은행도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고. 아 중앙화. 그러니까 은행 너네가 중앙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렇죠, 기능이고. 그렇죠. 이게 좀 더 커져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 뭐 우리가 요즘 뭐 세계 뭐 경기가 어떻다 이런 걸 하면서 최근에 또 미국 뭐 부채 한도 이런 것들도 보이지만 그런 부채 한도라는 게 결국은 뭐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뭐 나오는 거잖아요. 뭐 기축통하고 예, 뭐 예,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면서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심했던 이제 2008년이죠. 금융위기가 있을 때 나온 게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금융 위기. 그렇죠. 위기가 오니까 해답을 찾네요. 네. 그러면서 이게 나왔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결국 대마불사 이런 개념들이 적용이 되면서 근데 좀 언페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왜 미국 너네 막 찍어내서 일단 뭐 해결해.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피해는 결국 서민들이 봤다. 뭐 이렇게 네. 하면서 아니 왜 룰이 맨날 바뀌는 거냐? 너희 뭐 부채 한도가 정해놓고 왜 바뀌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활동들이 있었고. 그래 좀 불공정하다. 그런 것들을 좀 타파하고자 나왔던 게 이제 비트코인인데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런 것을 타파하게 나왔는데 그거의 특징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화된 일단 우리 은행을 이제 얘기하자면 이제 은행이 중앙이 돼가지고 다 통제를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방식 말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가계부를 합치면 그 가계부를 저장하는 방식들이 이제 생긴 거죠. 네. 네. 탈중앙화인가요? 그럼 그래서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앙이 아니서 탈중앙화된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요게 이제 특징이 어떤 거냐면 뭐 이번에 뭐 김남국 의원 건들로 보셔서 사실 저렇게 뭐 디테일하게 저게 나올 수 있어? 라고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주소 그 사람 누구 주소인지는 모르는 상태지만 뭐 거래 내역을 다 볼 수 있는데 그게 누구 거네? 라고 이제 확정되어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니까 뭐 한편으로 봐서는 좀 무섭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좀 페어한. 그러니까 일단 요 주소라는 게 또 헷갈릴 수 있는데 뭐 네. 홈페이지 주소 이런 것처럼 무슨 자기의 어떤 주소인 네. 건가요? 가계부를 저장했던 주소인가요? 그 뭐 계좌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말씀이 편하실 것 같은데 이제 뭐 그 뒤에서 주소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또 뒤에서 제가 실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 주소가 딱 알면 이제 모든 자료가 다 있는.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 이 가장 방식이다. 특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코인이 대충 뭔지는 네. 우리가 이제 감을 잡고 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얘기를 이어가려면 끝까지 가려고 하면 그럼 비트코인은 그래 그런 방식이 있구나 그때 생각구나 할 텐데 이더리움이 뭔지까지는 알아야 돼요. 이더리움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더 덜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럼 이더리움이라는 거는 결국 이런 겁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하게 이제 거래 내역들, 뭐 내가 코인을 몇 개 보냈어요. 그래서 잔액이 얼마예요. 이런 것들만 기록이 됐다고 하는 단순한 구조로 한다면, 이더리움은 그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요즘 코딩 뭐 열풍이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프로그램 코드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확장성을 확 지니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 뭔가 레벨업? 네, 맞습니다. 그렇게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뭐 요거를 제가 좀 그 쉽게 뭐 100%딱 일치하진 않지만 조금 이제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비교 이런 거 비교를 좋아요. 좀 해봤습니다. 네, 비교를 해봤는데 먼저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핸드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핸드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이제 원래 전화를 하고 뭐 문자를 보내는 용도로 한동안 많이 쓰였잖아요. 네네. 그럼 그게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쓰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우리가 뭐 아이폰이 스마트폰으로서는 가장 먼저 나왔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 최초의 스마트폰. 근데 이제 앱스토어가 탑재가 되었었죠. 그러면 이거는 기반 베이스를 깔아줬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더리움이다. 완전 차원이 달랐는데 네, 이거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음성이나 문자를 보내던 단순한 용도에서 확장성을 지닐 수 있게 뭐 기본적으로 탑재된 기능들도 있었지만 그 위에 누구나 들어와가지고 앱스토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했었던 게 이제 스마트폰이었는데 그게 최초로 나왔기 때문에 이더리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더리움. 네, 좀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었던 뭐 안드로이드 같은 이런 운영 체제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좀 단편적으로 좀 좁게 우리가 그 좁히고 나가야 돼서 제가 예시를 이렇게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카카오
계열에서 이제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코인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좀 비율을 들어봤고요. 그래서 요러한 개념들을 기본으로 해서 그 위에 이제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런칭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플, 뭐 앱 이렇게 표현하는 서비스들이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뭐 디파이라고 하는 용어들 그리고 이제 P2E, Play to Earn 그리고 뭐 NFT 뭐 이런 용어들로 발현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김남국 기사 보면 이런 단어가 지금 다 나오거든요. 아, 네, 막 많이 그 나오시죠. 따라가기가 네, 네, 그냥 네. 뭐 들어는 봤지만 뭔 말하는지 솔직히 다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연계가 돼서 결국 이제 뭐 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다음 장을 보면 그래서 그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이제 코인이 좀 많이 퍼져 있어요. 퍼져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뭐 업비트라든지 빗썸 이게 그 지금 뭐 핸드폰을 여셔가지고 플레이스토어 이런 데서 보시면 앞뒤에는 왜안 넘어갈까요? 아, 네. 이제 넘어갔다. 네, 업비트나 빗썸 등의 이런 그 앱 다운로드 횟수가 500만 회가 넘습니다. 이 업비트, 빗썸 이거 지금 또 김남국 기사에 또 그렇죠. 나오던데 이게 거래소의 이름입니다. 거래소의 이름 그러니까 은행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거래소, 증권, 뭐 삼성증권, 뭐, 뭐 그렇게 하는 거래소. 키움증권 이런 네. 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주식거래소고 네. 코인을 거래하는 것은 코인거래소입니다. 네, 거래소. 네, 그래서 이게 코인 500만 거래소에 원 이상?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플레이스토어나 이런 거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업비트나 빗썸을 뭐 손쉽게 다운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자, 솔직히 제가 오늘 한번 여기 와서 다운받았잖아요. 네네. 금방 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로 제가 코린이라 가지고 그냥 여러분 왜 핸드폰에 보면은 플레이스토어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업비트 이렇게 썼어요. 업비트 쓰니까 그냥 떠요. 그 걔를 이제 다운 받으니까는 걔가 K뱅크하고 또 연계해가지고 네.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지금 K뱅크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딱 지정된 계좌가 있어요. 그래서 업비트는 K뱅크, 빗썸, 코인원 이런 데는 또 농협 이런 이제 본인이 그런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뭐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신분증이 있다라고만 하면 뭐 5분이면 뭐 가입도 하고 거기 돈을 보내고 코인을 살 수가 있어요. 또 특징적인 게 우리가 주식 거래랑 같으면서도 다른 게 주식은 뭐 한 개씩 사야 되잖아요. 뭐 한 개 뭐 100만 원짜리면 100만 원 있어야 한 개를 살 수 있지만 삼성전자 요새 막 6만 그렇죠. 6만원처럼 막 6만 원 있어야 되지만 네. 코인은 이제 좀 주식하고 다르게 이제 뭐 0.00 몇 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한 개가 6만 원인데 나는 삼성전자 0.5개를 사고 싶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런 형식이 가능하다. 코인은 그래서 비트코인 내가 0. 몇 개를 사서 하는데 그럼 최소 단위 5,000원 정도만 넘으면 5천만 넘으면 네.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가볍게 뭐 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래소, 우리가 업비트, 빗썸 이런 그 중개하는 거래소, 이런 중앙화된 거래소를 통한 매수, 사고, 뭐 매도, 파는 거는 뭐 주식해 보신 분들은 매우 이제 비슷할 거다. 주식은 저도 봤었거든요. 네네. 들어가니까 화면이 비슷해요. 매수, 매도 같이 예, 맞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떠 있고. 근데 이제 이게 그 좀 이번에 김남국 의원 사건들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까지만 하면 사실 이제 주식 경험까지로만 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되실 거고 한 단계만 딱 더 나아가면 이제 조금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거를 좀 기본 베이스는 갖춘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 여러 가지 개인 지갑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코인을 개인 지갑에 보관, 뭐 관리하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사실 기존 현실은 없어요. 이게 아까 뭐 수조님하고도 조금 이제 얘기를 나눠봤지만 삼성증권을 들어가서 내가 뭐 현대자동차 주식을 내가 개인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사실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팔아서 내가 은행으로 돈을 뺄 수는 있지만 내가 현대자동차 한 주를 뭐 예전에는 그 종이 형태의 증권이 있었지만 요즘은 이용을 안 하잖아요. 맞네요, 맞네요. 그렇죠. 옛날엔 증권 그렇죠. 종이 있었지. 근데 지금은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들고 있을 방법이 쉽지 않다고요. 뭐 증권을 발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개인 지갑이라는 것들이 다양한 종류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보관,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 지금 자체가 김남국 이거 개인 지갑이 털렸다 막 지금 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 개인 네. 지갑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 털렸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지갑 주소가 좀 노출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아, 너무 예. 털렸다 제가.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김남국 의원 관련된 내용으로 얘기를 할 거라서 뭐 직접적인 예를 들면 클립 지갑이라고 있습니다. 클립 지갑이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카카오톡을 한번 접속을 해보시고요. 네. 카카오톡에서 5시 방향에 보면 이 점 3개, 점이 3개가 있을 텐데 요거를 누르시고 예. 그러면 한 뭐 3시 방향, 4시 방향 들어가면은 전체 서비스라는 전체 서비스 거, 있어요. 그래서 좀 펼치고 음. 그러면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클립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뭐 내 손 안에 디지털 지갑, 클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김남국 의원이 실제 이제 사용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뉴스에서 계속 그 딴짓 했어요. 딴짓 했을 때
요거 가지고 다 딴지 됐을 네. 때 그 이태원 참사 하면서도 네네, 했던 게 그런 거 같습니다. 그 카카오톡 지금 거의 우리 깔려 있으니까 네. 여기 들어가면 있는 요걸로 누구나 지금 다 할 수는 그죠. 있네요. 기본적으로 지금 다 깔려 있고 뭐 이게 지갑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지갑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거래소에서 뭐그 1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거래소에서 여기로 이제 전송을 해주게 되면 네. 내가 그냥 내 개인 지갑에 1 이더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뒤에서 이제 그 추가적인 서비스들과 연결해가지고 내가 직접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또 수익 내는 모델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요까지 개념은 알아야 합니다. 일단 여기 내 카톡에 들어가면 여기 있는 클릭을 하면 이게 내 네, 지- 맞습니다. 지갑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걸로 지금 김남국이 했다. 네, 근데 네. 뭐 조금 이제 주의하실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소라고 하는 게 공개가 되게 되면 그 주소 이꼴 뭐 손수조가 돼버리면 지금 현재 김남국 의원이 겪고 있는 것처럼 저 주소는 김남국의 클립 주소인데 이렇게 이제 되면서 모든 내역들이 이제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은 조금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계좌번호 하나 털리면 계속 털리다 웃긴데 아무튼 그 발견이 되면 우리 계좌 내역 쭉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랑 다른 게 또 달라요? 네. 은행의 계좌번호가 털렸다고 해가지고 내가 은행 그 사람의 계좌 내 거래 내역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은행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네.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런 중앙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탈중앙화돼 네, 그러니까. 있으니까. 네. 우와, 그게 이거는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누구든 누구든 다 이걸 다 네, 볼 수 있다. 맞습니다. 오케이. 그런 이제 차이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해가 되시면 제가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여기 좀 기본적인 내용이 있던고 이제 김남국 의원들이 실제 어떤 걸 했었는지. 그러니까 김남국 뭘 한 거야? 지금 이 네. 난리가 난 게. 그거를 좀 정리를 네. 해달라고 하셔서 네. 제가 일단 저도 좀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언론 보도라든지 아니면 그 김남국 의원의 밝혔던 해명문이라든지 이렇게 코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그 시계열순, 시간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가서 코인을 아는 사람들만 볼 수 있게 요즘 왜 그렇게 기사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건지 요거를 여기 직접 한번 보여드리는 요런, 내용을 형태로, 한번 봅시다. 네, 직접. 그렇게 예, 좀, 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 보시면 공개된 이력 요거들은 쭉 이제 제가 좀 그 깨알같이 적어놨는데 깨알같이 있는데 요 뭐 그 하나씩 좀 김남국 제대로 걸렸어 코린 원장님한테. 네. 쭉쭉쭉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하나가 좀 필요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둔 거고요. 이건 네. 얘기를 할 때 좀 필요해서 정리를 해둔 거고 그러면 12년도 변호사 하시고 나옵니다. 지금 12년부터 네. 나옵니다. 그리고 15년도 이제 입당했고요. 민주당이 아니었죠. 그 전에는 뭐 이름이 좀 새천년 민주당 뭐 이랬는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밝혔던 이 유튜브 채널에서 나왔던 게 5월 9일날 방송 나왔던 게 이제 16년 2월 16년 2월에 내가 최초로 했던 게 이더리움에 8천만 원을 투자했었다. 잠깐만 그럼 15년에 이분이 민주당을 입당을 했는데 예, 맞습니다. 입당 후에 그렇죠. 근데 국회의원 신분인 건가요? 아니죠. 이때는 국회의원은 아니네요? 2020년이니까 아직 네네. 멀었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 요 사진이 나온 거는 며칠 전에 이제 방송에 나왔을 때 이제 김어준 씨, 이 아저씨가 이제 뉴스 물어봤을 공장에서 때 이제 얘기를 인터뷰한 내용이군요. 솔직히 언제 처음 투자했냐라는 질문이었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저 사실 2016년 2월에 최초 투자했고 이더리움에 8천만 원이 뭐 미래가 좋다고 해서 했다. 요거는 뭐 본인이 한 얘기입니다. 저기서 이제 뭐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다시 다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럼 이때 이제 조금 부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시 이제 이더리움 가격이 사실 국내 거래소가 없었어요. 국내 거래소가 없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 가격 기준으로 한 10달러가 되었었다. 그럼 이 10달러면 지금 10,000원 정도고, 참고로 이제 현재 이더리움 한 개 가격은 26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를 들어서 이분이 뭐 8천만 원치를 10달러씩 샀다고 치면 10달러가 지금 260만 원이 됐으니까 뭐 10,000원이라고 보고 뭐 한 최소한 200배 이상은 200배 이상은 됐으니까. 아니 코인이 진짜 많이 이거 이렇게 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네, 그죠. 근데 뭐 네네네. 이더리움만 8천만 원치를 그냥 10달러에 사서 네. 계속만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었으면 뭐 8천만 원에 200배니까 뭐 한 160억 정도가 되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이 예. 이더리움이라는 게 한국에도 없었다면서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요게 좀 중요한 포인트 네. 같은데 이분이 이제 해명할 때 조금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자면 국내 거래소를 통한 이더리움 직접 구매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필연적으로 국내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을 사서 해외 거래소로 보내가지고 요거를 이제 바꾸는 방식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나 뭐 하는데 뭐 이거는 이제 본인의 해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명문하고 완전 이제 좀 반대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더리움 얘가 이렇게 몇백 배 오를 줄 어떻게 알았대요? 그건 뭐 잘하셨던 거죠. 오. 네. 근데 뭐 지금 밝혀진 정황으로 봐서는 그걸 네네. 계속 가지고 있을지 아닌지는 좀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네네네. 일단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19년도 8월달에 이분이 이제 조국 전 장관 요 집회에 조국 수호 집회 그렇죠. 참석했네요. 여기 네. 참석하시면서 요런 좀 민주당 쪽으로 이제 좀 편입이 됐달까 네, 좀 네, 이제 그 땡겨가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와, 이 영상은 또 어떻게 네네. 대단하시다 이분이 진짜. 누구시죠? 이분 강성범, 강성범. 요 분이 좀 그 민주당 좀 계열이시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2019년 9월 22일 요 유튜브 영상에서 네. 이때 컨텐츠가 어떤 거였냐면 뭐 김남국 의원을 소개팅 시켜주는 컨텐츠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예, 예. 유명한 짤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뭐 조회수도 한 100만에 나왔으니까 많이들 보셨을 텐데, 요때 이제 뭐 강성범 씨가 남국인은 주식 안 하잖아 주식 했는데 안 하잖아. 네, 이러니까 옆에서 이제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해요 하면서 이미 그 뭐 주변 사람들은 이분 19년 네. 9월달 나왔으니까 뭐 그 전에 찍었겠죠. 코인 네, 하는 걸 네. 주변에서 이미 뭐 다 알았다. 예, 그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5월에 첫 이제 국회의원으로 당선해서 네. 들어오게 되셨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들은 이제 해명문 본인이 이제 해명문을 해명했던 것들을 네네. 일단 시간 개요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2021년이죠. 2021년 1월달에 주식을 팔았고 일단 이제 국회의원 되고 난 뒤네요. 일단 지금 그렇죠. 예, 되고 난 몇 개월 뒤에 팔았고 예. 그리고 그 돈을 맞아. 한 달 정도 뒤였다가 업비트에 입금했어요. 맞아요. 요게 됩니다. 이렇게 했고요. 네, 맞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랬고 그다음에 2021년 8월달 인사청문회 당시에 장경태 의원이 또 이제 잡담할 때 저는 뭐 1억 모았지만 남국경은 뭐 코인으로 10억 넘게 벌었다. 뭐 이렇게 서로 다 알고 있었던 거지. 그렇죠. 이게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예, 뭐 이런 좀 의견들이 좀 나오고. 와, 원장님 대박이다. 이 영상 다 찾으셨어. 그리고 네. 이제 요거는 이제 뒤에 나오기 때문에 좀 네. 그 얘기를 미리 해놓고 나가려고 하는데 21년 8월달에 위메이드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게임을 하나 출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플레이 투 원,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개념으로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했던 게 이제 위메이드사 게임사거든요. 게임사의 주식이 뭐 한 석 달 사이에 3만 원 하던 게 24만 원으로 가게 만드는. 석 달 사이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8월 말에 이제 런칭을 해서 그 게임이 점점 잘 되니까 쭉쭉쭉 올랐던 거죠. 예, 이렇게 됐고. 와. 이 위메이드사에서 발행했던 코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 그 많이 문제가 되는 위믹스. 위믹스죠. 위믹스인데 김남국 의원의 이제 그 공개된 이력 요걸 정리하다 보니 요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서 지갑을 볼 때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최초로 발견된 게 이제 2021년 10월 1일 날 빗썸이라는 아까 코인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 이제 클립 지갑과 유사한 거지만 좀 다른 형태가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위믹스 게임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지갑인데, 그래서 위믹스 지갑으로 성공했고, 요때 당시 가격이 한 1,700원 됐는데 이것도 한 7주 사이에 위믹스가 한 20배 조금 안 되죠. 19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김남국 의원이 공개한 자료인 거죠?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공개한 자료는 아니고요. 예, 요거는 해명문이라고 제가 적혀 있는 것만 하는 거고, 이거는 뒤에서 이제 밝혀져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까발려진 이런 겁니다. 까발려진. 예, 그렇죠. 네. 본인은 원하지 않았겠지만. 네. 예. 그리고 이제 이것도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하면 2022년 1월 20일 날 지금 뭐 디파이가 뭔지 모르시겠지만 1월 20일이란 22년도 1월 20일 날 클레바라는 게 출시됐다. 이것도 아까 앞에서 했던 그 위믹스 쪽, 그 위메이드 같은 쪽에서 출시한 거다. 이렇게만 일단 기억만 어쨌든 출시한 뭔가 프로그램. 디파이가 뭔가 출시했다. 네네네. 이렇게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 안 있다가 2월 7일 이때가 한참 대선 기간이더라고요. 대선 기간에 그렇죠. 부지런하시게도 또 수행실장 하셨어요. 뭐 그러시다고 들었는데 하면서도 이제 뭐 이런 NFT 대선 펀드 기획도 하시고 이걸 김남국 의원이 기획한 거였어요? 그렇게 일단 뭐 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이재명 그때 대선 후보가 NFT로 뭔가 이거를 펀드를 한다. 이게 좀 이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날짜들이 가진 의미가 제가 이제 뒤에서 좀 설명드릴 것들하고 이때 뭔가 있나 보네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해명문에서 나왔던 건데 요겁니다. 이제 요거 뭐냐면 제가 이제 업비트에서 클립이란 지갑, 그리고 빗썸이란 지갑으로 이동했던 적은 있어요. 뭐 이 정도인데 요것도 이제 실제 내역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게 조금 어젠가 이제 공개됐던 내용인데 최강욱 의원이 뭐 일종의 짤짤이 사건 바로 이거 예전에 한참 히트를 했죠. 됐었어요. 히트를 했던 내용인데 이게
짤짤이 사건. 예, 이게 좀 히트를 했던 내용인데. 발음 잘하셔야 돼요. 네네네. 짤짤이라고 분명히. 예. 발음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난리가 네, 났잖아요. 맞아요. 네. 어쨌든 요거 이제 이게 최초에 이제 4월달에 일어났던 일이 한번 징계가 결정이 되고 금방 징계가 결정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6개월 정지인가 뭐 다음번 정지가 결정이 됐는데 재심을 신청했는데 네. 그게 2022년 작년 11월부터 계속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네. 조금 설명 더 드리면,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하고 최강욱 의원하고 같이 막 이렇게 회의하는 장소라 칩시다 막 하고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예, 줌으로, 잠깐 줌회의를 하는데 잠깐 김남국 의원이 뭐 한다고 핸드폰 하루 화면에서 사라진 거야 잠깐. 화면이 꺼졌다. 꺼졌어요. 화면이 꺼졌어.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이때 코인 하러 갔냐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그 코인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나니까 동전 우리의 짤짤이 그렇죠. 옛날에 하던 거. 야 남국이 너 지금 짤짤이 하러 갔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그렇죠. 거예요. 뭐 친하고 근데 하니까 이 말을 오히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발음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게 혹시 성희롱 쪽으로 그래서 그게 징계가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억울해 죽는 거예요. 그거가 아닌데 성희롱 한 게 아니고 코인 얘기했던 건데 근데 이게 결국은 그래서 징계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 뭐 나온 기사를 보면 뭐 오마이뉴스 기자한테 2022년 8월에 뭐 비공식으로 야 이거 절대 기사 쓰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오마이뉴스 기자가 밝혔는데 야 진짜 나 좀 그렇다고 내 살자고 그걸 깨뺄 수 없으니까 김남국 형 코인 한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어쨌든 뭐 그렇게 좀 그냥 본인 덮어 쓰는 걸로 그런 걸로 해서 근데 그게 아마 뭐 어필이 됐으니까 아마 그 재심을 그냥 계속 들게 가면서 아직 진행 중. 예, 그래서 뭐 민주당 쪽에서는 아까 뭐 여러 가지 장경태도 알고 지금 최강욱 다 아는 거예요. 다들 뭐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자님들이나 이렇게 의원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이미 파다합니다. 김남국 코인 하는다 이거는. 그래서 뭐 코인 했던 거 자체가 뭐 나쁜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일단 그런 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했던 사람.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최근 그거죠. 이제 이게 그 이력 중에 사건이 있었던 게 어떤 거냐면 작년 10월 27일 날 얼마 안 됐네요. 이거. 작년이죠. 작년 10월 27일 날 위믹스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문제 요 몇 배가 코인이 됐다고 하는 위믹스가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그거는 뭐 좀 유의 종목이라는 거 이거 좀 지켜봐라. 그렇죠. 약간 관심병사처럼 너 이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그 사유가 이제 그런 거죠. 뭐 너희가 실제로 말했던 발행량하고 이게 안 맞아. 왜 실제가 안 맞게 너희 마음대로 지금 하는 거야. 이거 너희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연재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뭐 이런 그 여러 정부 기관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밝혀진 바를 보면 그게 이제 그 FIU 거기서 이제 이상하다고 이상징으로 검찰에 이거 검사 좀 수사 좀 해보세요 의뢰가 들어간 거고 검찰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일단 내가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야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뭐가 그 이제 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두 번 다 이제 기각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22년 10월 말과 11월 초에 두 차례 상대로 이제 기각이 되었는데 이걸 이제 날짜를 맞춰보면 이 위믹스가 문제가 생기면서 나비 효과로 위믹스를 뭐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김남국 의원이 좀 걸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건 검찰이 너 김남국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 게 아니죠. 지금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뭐 이건 뭐 팩트로 보면 10월 27일 날 위믹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그 들여다봤을 거고 FIU가 들여다봤는데 이 뭐 무슨 이 수십만 개씩 이렇게 움직여 이러한 거래 내역들이 실제 좀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럼 그게 발견되니까 이거 검색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뢰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좀 뭉개지다가 뭐 이게 뭐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일보에서 처음 보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5월 6일 날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80만 개를 들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받았는지 모를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기사가 났어요. 80만 개가 엄청 큰 거죠. 그죠. 80만 개면 그때 뭐 가격으로도 우리가 뭐 고점 기준, 저점 기준 알겠지만 뭐 60억 얘기도 나오고 뭐 70억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죠. 어쨌든 뭐 80만 개가 보유가 기사가 났고 뭐 현재 지금 뭐 뒤에서 좀 보겠지만 최종적으로 지금 그 나오는 건 한 137만 개까지 보유를 했었다. 그 정도 수준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틀 있다가 그 이제 김남국 의원이 이제 나 그런 거 아니라 입장문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되게 빨리 대응했어요. 이틀 만에. 네, 좀 문제가 심각했으니까 대응을 했는데 그때 당시 좀 실수를 하셨어요. 실수를 하시면서 좀 뭐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보면 어떤 실수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때 본인이 잘못 얘기해서 지금 다 털린 거잖아요. 오히려. 결과적으로 사실 그래요. 네, 그게 어떤 거냐면 네. 이게 이제 입장문에 대한 전문 내용인데 뭐 다른 내용들은 뭐
전 잘못 없어요. 뭐 이런 내용이고 제가 뭐 LG 디스플레이 어쨌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첨부 파일로 이분이 이제 첨부 파일. 네, 첨부 파일로 아까 앞에서 이건 뭐 내가 그 LG 디스플레이 팔았던 금액을 저 돈 빼가지고요 업비트에 넣었습니다. 뭐 본인이 지금 예, 다 공개한 여기 첨부 다, 자료입니다. 예, 첨부 자료입니다. 그쪽에서 이제 공개를 하신 내용인데 하면서 이제 이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일부 가릴 거는 가렸죠. 뭐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네. 가릴 필요가 있으니까 가렸는데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겼죠. 업비트라고 하는 거래소, 빗썸이라고 하는 거래소, 그리고 클립이라고 하는 저희가 앞에서 봤던 지갑의 정보를 공개를 했는데 카카오톡에 있던 그. 맞습니다. 네. 이 클립 지갑 쪽에 이름과 클립 가입일이 나와버린 거예요. 가입일이 네.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입일이 나왔고 근데 이게 1월 아까 앞에서 잘 기억하라고 하셨던 숫자를 보면 알겠지만 1월 20일인 거예요. 이건 1월 20일이다 일단. 네. 22년 작년 1월 20일인데 네. 요때 가입을 했고 그리고 현재 잔고가 얼마 있는지를 봤을 때 나 업비트에는 빵원이고요. 빗썸에는 지금 한 7억 정도 6억 9,700 있고요.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1억 3,50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고 여기 숫자가 뭐 잘 안 보이실 텐데 어쨌든 여기 한 2억 정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토탈 가지고 있는 현재 가상화폐 그 자산은 9억 1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9억 8천만 원 넣었다고 했죠? 내가 지금 9억 1천만 원밖에 없어요. 자, 사실 꼬랐어요. 뭐 이걸로 이제 좀 컨트롤을 하신 것 같아요. 나 이렇게 네. 막 툭에서 돈 번 사람 아니에요. 네, 이거 말을 하고 꼬랐습니다. 싶었던 뭐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요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아까 말했던 가입 일자랑 내가 잔액이 얼마인지 몇 개 코인에 대해서 공개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아까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내역이 다 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월 20일 날 가입한 사람들이 누군지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거를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까보니까 대박이죠. 1,400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1,400개 중에서 와. 저 정도 코인 수량을 가지는 거는 어디 있지 해서 1,400개를 일일이 들어가 본 거죠. 그럼 일일이 대박이다. 들어가 보면 뭐 앞에서 빨리 나왔는지 뒤에서 뭐 1,400번째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다 까보니까 특정이 되더라 이거죠. 개수가 똑같은데 이거 무조건 김남국 거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야 나 찾았어 하면서 그걸 공개를 빵 터뜨려 버린 거예요. 어떤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에서 이제 터뜨려 버린 역시 거고. 대단하다 정말 대한민국.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누구나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예. 지갑이 털린 그렇죠. 거예요. 지갑이 털린 거죠. 네. 그럼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그 지갑 주소만 알면 그 지갑의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와, 이거 이제- 비트코인 진짜 이게 다 나오는구나. 네, 이건 이제 클레이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이 지갑 주소 0xF34A 이걸로 시작하는 지갑 주소를 조회를 해봤을 때 현재 기준으로 2억 7천 이게 한 며칠 전에는 그래도 한 3억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0x 저게 김남국의 네네. 주소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지금 네. 요 0x 이것만 봐서는 솔직히 몰랐는데 몰랐는데. 가입 일자가 똑같고 잔액이 똑같네? 그러면 두 개가 일치할 확률이 없으니까. 왜냐면 이건 무조건 김남국 거다. 그렇죠. 이거 무조건 특정. 왜 자기가 공개한 정보 중에 두 개 잔액 정보 그다음에 가입 일자 이게랑 일치를 해버리니까 네네. 특정이 지어져 버린 거고. 그럼 이 내역들을 까기 시작하니까 이제 실타래처럼 이제 줄줄이 다 나오네. 고구마 줄기, 고구마 그렇죠. 줄기. 업비트로서의 주소, 빗썸에서의 김남국 의원 주소, 그 다음에 또 아까 위믹스 지갑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주소, 해서 총 4개, 클립 지갑까지 총 4개의 이제 주소가 털려버리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네 개는 지금 다 나온 건 맞아요? 더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은 일단은 일단 다 나왔어요? 이게 지금 한 며칠 지났고 사람들이 다 털었기 때문에 4개는 이제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사람들이 다 네, 사람들이 다 털었기 때문에 클레이튼 계열로 쓸 수 있는 4개는 이미 이제 다 털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뭐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실제 좀 화면을 들어가 보면 아까 0xF34 요거 그 시작하는 김남국 지갑? 요게 이제 지갑인데 사실 뭐 일반인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무슨 뭐 전부 다 영어로만 돼 있고 뭐지 하실 텐데 조금만 살펴보면 이제 다 아실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트랜잭션 해시 이거는 이제 뭐 영수증 같은 개념이고 이게 블럭이라고 하면 이제 블럭 넘버가 있는 겁니다. 블럭 넘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서대로 1부터 쭉쭉쭉쭉 올라가게 되는데 어떤 순서로 되는지 뭐 이거 이제 그 순서대로 이제 종이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딥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걸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보면 모든 거를 다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원장님 딱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이거를 이제 보면 이게 뭐 이게 무슨 검찰에서 정보를 흘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진짜 그냥 그건 거죠. 이게 그냥 실수를 하신 거예요. 김남국 의원 실수를 하셔서 실수를 했다? 실수를 했다는 게 이제 자기가 이걸 원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 맞잖아요. 가입 일자랑 내가 이거를 공개하면 이게 털릴 거라 생각을 못 하신 거죠. 특정 지어질 거라 생각을 못 하시고 공개가 되신 거고. 이분 코인 잘 모르나 보다 그 생태계를. 이거 딱 나오면 이거 까진다는 원장님은 바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뭐 코인 고수 개념처럼 좀 되고 있는데 이걸 저도 이제 뭐 수조님 오신다고 해서 저도 같이 들어가다 보다 보니까 조금은 그런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라는 얘기를 좀 뒤에서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코린인가요? 네. 어쨌든 뭐 여기서 보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정보가 토큰 트랜스퍼, 토큰이라고 하는 코인들이 이런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나와, 다 나와. 예, 여기 보면 99페이지가 있죠. 99페이지 다 나와. 제일 앞으로 가면 가장 먼저 여기 1년 전 제일 먼저 뭐 했는지 나와요. 1월 21일 한국 시간 기준 11시 39분 전화일자. 18초. 그게 이제 클립 지갑 생성일. 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저런 식으로 이제 특정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 빗썸에서 이런 그 주소 중에 또 라벨링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빗썸에서 이 지갑, 현재 내 지갑으로 돈이 들어왔네. 처음에 이제 100 위믹스만 보내신 것 같아요. 100 위믹스가 예. 얼마예요? 100 위믹스면 뭐 그때 한 뭐 만 원으로 치면 뭐 100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이건 아. 이제 테스트 용도로. 테스트 용도로 예, 본인이 처음에 100만 원 이제 보내고, 넣어봤네요. 빗썸으로 통해서. 그리고 이제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여기 보면 1시 26분 뭐 이렇게 하면 뭘 시간별로 다 나오는 거 지금. 초 단위가 다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예. 이분 정치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10,000개를 다시 보내신 거죠. 그리고 일단 테스트 해봤으니까 이거 그렇죠. 된다 싶으니까 좀 이제 올렸네요. 그리고 또 좀 있다가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이제 2시쯤 되는 47만 개, 이거 40만 7천 개. 계속 들고 지금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막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시간별로 막 뭐 이렇게. 그건 이제 뭐 네. 1월 21일이 논 날인지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쨌든. 예, 작년 뭐 대선 기간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 작년 1월 21일이면 아니요 이거 진짜 원장님 네네. 이 정치 조금만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수행실장 대선 후보 수행실장은요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뭐그 화장실 갈 때도 이거 다 무조건 들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거 할 수 있지?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 이제 뭐 그 이럴 저희가 좀 모르는 분야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런 거라서 그러니까 대선 기간이야. 와. 네. 그래서 요거를 보면 실제 요 내용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넣었냐면 이제 네. 김남국 의원 측에서는 최초에는 야 이거 그 검찰 측에서 정보 다 흘린 거 아니냐 했는데 절대 그건 아닌 것 같다. 지금 현재 정황상 본인이 공개한 이것 때문에 요 두 지금 건으로 아니 한동훈 장관이 이랬어요. 네, 뭐. 지가 코인 하나 걸렸는데 그게 왜 내 작품이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아마 좀 말도 안 그거 되는 예 소리다.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무조건 뭐 검찰의 탄압이다, 한동훈 작품이다 얘기하고 나면은 뭐 본인이 그 죄가 없어집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는 이제 어떤 내용을 해서 왔다. 원장님 보시기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다 분석한 거는 아니고 이게 이제 며칠 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커뮤니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미 분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들어가서 보기만 하면 되는데 뭐 여기 그 디지털 에셋이라고 하는 그 기자분이 디지털 에셋의 박상혁 기자분이 분석을 한 거예요. 본인이 며칠 동안 여기 한성대 어디랑 해가지고 닦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엑셀 파일로 쫙 정리를 해서 올리신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를 누르면 우와. 네 이제 엑셀 파일이 열리고 그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두신 거예요. 이렇게 뭐 좀 특정된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특이한 이제, 부분들 예, 좀 예. 썼네요. 그러니까 제가 좀 했던 거는 여기는 네. 이제 좀 너무 팩트 위주로만 딱 쓰셨고 몇 번이 보냈어요. 그때 가치는 얼마였어요? 요 정도를 한 거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저도 이제 클레이튼 쪽에서 이런 거래들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때 시점에서 뭐가 있었는지를 조금만 이제 그 찾아보면 시점이나 아니면 제가 영상 찍었던 거를 살펴보면 좀 일치를 시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조금 살펴봤어요. 살펴본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먼저 보여드리면 요 내용들이 우와. 이제 앞에 말했던 주소 부분인 거고요. 이 주소 부분들을 보기 힘드니까 라벨링을 한 겁니다. 이름표를 붙인 거죠. 지금 어쨌든 김남국의 거래 내역을 지금 쫙 분석한 거란 말씀이신 예, 거죠? 맞습니다. 이제 김남국 의원의 이제 코인 지갑 4개, 코인 네. 지갑 4개, 업비트, 아까 클립, 빗썸, 위믹스 월렛 요 4개를 분석을 해서 그 안에 어떠한 코인들이 왔다 갔다 했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분석을 한 거고 이 자료는 아까 말했던 디지털 에셋만 들어가도 여러분들 똑같이 저랑 볼 수 있다. 네. 다만 저는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한 것뿐이다. 봐도 모른다는 예. 거. 네. 근데 조금 더 살펴보면 보시면 같이 좀 알려주세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 트랜잭션을 정리해둔 것을 좀 들어가서 보면 와. 네. 그래서 처음 거는 좀 필요 없고 이쪽 보면 아시겠지만 이 트랜잭션 시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와, 몇 월 며칠 예, 몇 시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와, 몇 시 진짜. 예,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조금 이제 제가 본 그걸로 좀 여기 해석을 예, 하셨네요. 해석을 좀 해놔봤어요. 그래서 최초에 했던 게 지금 최초에 밝혀졌던 거랑 다르게 위믹스 월렛으로 먼저 했어요. 위믹스 월렛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최초에는 이제 클립 지갑만 지금 했는 줄 알았는데? 1월 20일이라고 했는데
그 내역을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네, 네. 그 전에 한 석 달 전이죠. 석 달 전에. 석 달 전에 이미 10월 1일 날 빗썸에서 그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월렛이라고 하는 이 다른 지갑, 클립 지갑이 아닌 다른 지갑으로 보냈던 적이 있더라. 요거를 이제 제가 조금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위믹스를 제일 먼저 한 거네요, 김남국 의원. 그렇죠. 그 위믹스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근데 그렇구나. 이분이 이제 언제부터 위믹스를 보유했는지 거래소 내부 자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빗썸하고 뭐 빗썸 업비트에서 거래 그 내에서의 아까 LG 디스플레이 2021년 네. 2월달에 돈이 들어간 다음에 뭘 사고 팔았는지는 이제 뭐 뒤에서 나왔지만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다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까발려질 것 같고 그게 뭐 밖으로 흘러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분석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실제 블록체인 온체인 상에서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 다 정리가 된 거다. 예, 정리가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10월 1일부터는 뭐 최초로 소지하고 있더라. 빗썸 내부에 예, 내부에 그 나오는 순간부터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거고요. 와. 이게 블록체인이 무섭네요. 뭐 근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투명한 거예요. 투명한 그러니까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최근 어떤 데로 좀 적용을 시키려고 하면 뭐냐 이런 기부금 이런 것들도 사실 문제 많잖아요. 기부금이 어디 쓰이는지 이런 걸 모르는데 유미양 네, 뭐 특정하진 않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문제가 많았을 때도 네네네. 기부금 받았던 내역들을 은행 계좌가 아니라 이런 것들로 해버리면 누구나 들어가 보면 확실할 수 있거든요. 기부금, 보조금,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이제 지금 민노총 그거 다 이게 다 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다 이걸 해야 되겠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코인이 나쁘다는 부분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순작용이 당연히 있다. 이번에 이런 그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내역이 다 까발려진 것도 실제 그냥 주식 거래나 이런 것들이면 물론 이제 검찰 이런 압수수색 영장이 있었으면 됐겠지만 이번처럼 압수수색 영장이 안 나오고 할 때는 과연 까발릴 수 있었을까? 뭐 우리처럼 예. 일반인도 지금 다 볼 수 있는 그렇죠. 게 공개된 누구나 볼수 자료가 있는, 있다는 거는 굉장히 투명성이 좋다. 투명성이란 건 확실히 장점이 맞다. 그래서 이제 최초에 만들어진 취지도 그런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조금 뭐 보면 이게 아까 그 게임 대박 나가지고 막 주식 올랐다고 했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위믹스 월렛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였냐면 그 미르포라고 하는 게임에서 사용되는 그 토큰들, 재화들, 그 아이템들을 사고 파는 용으로 환전이 가능했었어요. 게임. 예, 네. 게임 내에서. 근데 그거가 사실 그 게임을 그 실제 하시였는지는 모르겠고, 왜냐면 그 게임 자체를 하려면 VPN이라고 국내는 불법이었거든요. P2E가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니까 VPN이라고 우리가 그 통해서 외부망을 통해서 해외에서 접속된 것처럼 속여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특정 지어서 말할 수 없고 어쨌든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래는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 그때 당시에 있던 아이템들이 가격 변동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테스트를 해보면서 그 좀 개인 지갑에 대한 맛을 처음 보신 게 아닌가 지금 사실 좀 추측을 해보고 있어요. 알 수가 있어. 이 시기 그래도 지금 대선 기간이거든요. 대선하고 중요한 기간인데 어떻게 이거를 했지? 그래서 뭐 10월 1일부터 16일 뭐 이때는 좀 뭐 이런 건 그렇지만 뭐 위믹스 지갑으로 좀 깔짝깔짝 살짝 하셨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중요한 좀 날짜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1월 21일. 1월 21일이죠. 네. 그리고 1월 21일이 왜 중요했냐면 클립 지갑이 본인 처음 했던 날. 네, 1월 20일이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1월 20일이었는데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 앞에서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뭔가 런칭을 했다. 맞아요. 예. 출시했던 거 기억하라고 했던 그 날이네요. 예. 네. 그걸 보시면 디파이 맞아.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니까 요거 같은데 요거죠. 1월 20일 날 출시를 했는데 요게 이제 대박이었던 거예요. 이 이슈가 있었다 이날. 그렇죠. 그래 그 다음 날 바로 클립 지갑을 만드셨어요. 김남국. 예. 요걸 그래서 저가 추측하기로는 그냥 의심 아닌 추측 뭐 이런 걸 하기에는 너무 날짜가 공교롭게 맞으니까.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지. 왜냐면 여기 보면 요거에 일치를 하면 그 이게 뭐 일반인이랑 코인을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선뜻 이해가 안 되시면 110%라는 이유를 주는 거거든요. 110%요? 네. 그럼 연 이율 기준.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내가 그냥 빗썸의 거래소에 가만히 들고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코인이 1년이 지나서 2,000원이 됐어요. 그럼 저 2배를 먹는 거예요. 그죠? 그죠. 예. 근데 저거를 110%를 내가 받았다고 치면 1,000원짜리가 2,000원 되는 것도 먹고 그다음에 그 시세 차익도 먹고 시세 차익 먹고 그다음에 내가 그거를 다른 데를 굴려가지고 굴린 수익을 또 110%를 먹을 수가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그런 그 자산을 돌리는 것,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통틀어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파이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뭐 그냥 랜딩 플랫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담보를 맡기고 그 담보를 제공하는 데 대한 보상을 주는 뭐 이런 건데, 또 뒤에 가면 우리가 그 뭐 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뭐 거래소, 탈중화가 된 거래소, 즉 업비트나 빗썸은 결국 뭐 사실 은행이랑 우리 은행이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사고 팔아지고 하는 것들을 네. 그쪽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하고 마지막에 외부로 나갈 때만 지금 블록체인 상에 올리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실질적인 거는 중앙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거래가 싫으신 분들, 그런 것들을 싫은 사람들은 탈중앙화된 거래소 방식이 또 있어요. 그건 좀 제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가 설명을 좀 드리곤 하고. 네. 원장님도 이날 이거 지금 110% 주는 거 아셨어요? 다 알고 있죠. 그거는 이거 사실 이거 그 클레이튼 관련해서 좀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110%가 그렇게 많다고, 물론 많은 수치는 맞는데 특별한 수치는 아니었어요. 아, 그러니까 진짜요? 와 이런 게 있다고, 이런 정도는 저 아니었고. 340%, 414%. 그렇죠.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실제 뭐 제 예전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이건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이 났던 거는 맞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있었다. 그럼 네. 김남국 의원은 어느 정도 좀 코인을 하고 있었으니까 요날 이게 클레바라는 게 출시된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날 바로 지갑을 만들어 버리는 건가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 정확하게 말하면 위믹스 월렛이 처음이었다면, 예. 그러니까 앞에서 뭐 다른 뭐 이더리움 월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본 게 아니라 그냥 외부 지갑으로 그 빼내서 뭘 한 게 처음이었다면, 그게 그 위믹스 월렛이었다면, 아까 21년 10월 1일 날 했던 그 미리 그 게임 아이템 깔짝댔던 그거였다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내가 자산을 운영할 수가 있구나. 외부 지갑으로도 거래소만 놔두는 게 다가 아니네. 외부 지갑으로 그렇죠. 돈을 또 굴릴 수 네. 있구나. 근데 위믹스가, 그럼 위믹스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위믹스가 저런 서비스를 출시를 하네? 야, 근데 뭐야, 오늘 출시했는데 보니까 뭐 이자가 엄청나네? 저걸 준다는 거야? 하면서 깔짝대기 시작하면서 클립을 이제 가입을 하신 거 아닌가? 깔짝 좋아하네요, 깔짝. 네, 깔짝. 네. 이렇게 시작을 했군요. 그렇죠. 그게 네. 1월 21일 날 본인이 만든 그 지갑이네요. 네, 그랬을 것 같다. 네,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클레바라는 플랫폼이 출시를 했고, 그 이슈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보면 처음에 10,000개로 깔짝대다가 400,000개 확 빠져나가죠. 네. 그렇게 하면서 뭐 17,000개 뭐 이렇게까지 이게 이제. 돈으로 하면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면 41,700,000개 같으면 한 30억 되죠. 그때 한 7,000원 정도 됐다고 해야 되니까 한 30억 정도. 간도 크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정도를 7,000원 부장님 입장에서는 별로 큰 돈이 아닌가 봐요. 아니 뭐 당연히 큰 돈이죠. 예, 큰 돈은 맞는데 이제 네. 그게 뭐 완전 뭐 이해 못할 정도 수준은 사실 아니거든요. 아니고요. 예, 뭐 제가 뭐 사람마다 기준 다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뭐 코인을 또 우리 너무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30을 왔다 갔다 막 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쭉쭉쭉쭉 보시면 좀 뭐 왔다 갔다 했던 내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부터 깔짝 때리시는데 좀 재미가 있으셨는지 희한하게 이제 뭐 업비트에도 보내보고 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업비트에 보내보고 하셨는데 저거 뭐예요? 새벽 4시 40분. 예, 대단하시더라고. 이게 뭐 1월 31일 날 4시 42분에 뭐 하시더니 막 잠도 없으셔. 엄청. 아니 사람들 댓글이 그랬잖아요. 김남국이 왜 피곤한지 알겠다. 막 이렇게 달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4시 45분에 마지막 거래 하시고 그래도 7시간 주무셨어요. 7시간 11시 37분. 7시간 주무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또 뭐 100개로 이제 또 이거 하고. 뭐 그냥 진짜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이분 정당 그건 안 합니까? 의정 활동 안 하십니까? 뭐 이게 신세계를 만나신 건지 어쨌든 뭐 이렇게 하셔서. 정확한 표현이다. 네. 신세계 표현. 지금 그걸 만났나 보다 진짜 신세계를.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며칠 사이에 하는 것들이 쭉쭉쭉 있었다. 그럼 이게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월 21일 날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약간 이자라는 걸 제가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이자라는 거를 이제 수령을 해보시는데, 수령을. 예, 1,372개라는 개수의 이건 얼마예요, 얼마? 요게 이제 얼마 정도 되냐면 대충 보면 요때가 한 번 더 있었구나. 잠시만요. 그 위에도 이자를 한 번 더 받은 거예요? 이자를 여기 있네. 어. 요데 그 6일치 이자가 즉 이제 6일치 이자. 예, 이자가 이때가 8,000원이었으니까 1,470만 원인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단 그 돈 그죠. 굴려준 이자. 내가 클립 지갑을 만들었고 빗썸에 놔두지 않고 바깥으로 뺐고, 그럼 이제 내가 어차피 빗썸에서 안 팔 것 같았으면 상관없잖아요. 뭐 그는 시세 차익은 차지하더라도 어쨌든 나는 장축할 거야 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거래도 놔두는 것보다는 외부로 돌려서 저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당연히 장축이 뭔가. 장기 투자. 장기 투자할 사람은 내가 팔지 않고 장기 투자를 할 거야. 어차피 나는 홀딩하고 있을 건데 그거를 거래소에 홀딩하고 있을 이유는 없을 거를 이자도 아셨던 안 것 붙으니까 같아요. 그렇죠. 일단 밖으로 빼서 이자라도 받자. 근데 그게 솔직히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었다. 우리 기준에서는. 그렇죠. 예, 저희 같이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특별한 건 아니다. 예. 저처럼 처음 들으니까 그쵸, 이거 예. 와 하지만. 네,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한 30억 되니까 그거가 한 6일만 해도 1,470만 아, 원치가 이거 30억 되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또. 예. 뭐 3억이요. 근데 3억치만 해도 147만 원인 거고. 그러니까 110%인 거잖아요. 지금 네. 이자가 110%라는 것 6일 동안, 자체가 네. 말이 안 되지 지금. 뭐 어쨌든 이런 이런 세상에 왜 저한테 얘기 안 해줬어요? 왜 이야기를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네. 전 이쪽으로 너무. 아, 네. 제거도 한 사람이 하네. 네. 그래서 이제 무튼 이런 것들을 좀 쭉쭉 내려보면 이때부터 이제 재미를 붙이신 거죠. 재미를 붙였다는 게 2월 달 1월 20일 날 네, 디파이를 처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계속 막 수학도 하고 하시다가 2월 6일 날 이제 뭐가 있네요? 예, 2월 6일 날 이제 클레이 수학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거는 그 클레바였고 그쵸. 클레바 출시에 이거는 따른 이제 클레이 수학이라고 수학이라는 하는 게 것은 나오네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탈중앙화된 거래소 개념인데 요거가 이제 사실 그 시초예요. 시초고 그 수익이 엄청 많이 났던 훨씬 더 많이 났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늦었어요. 이건 런칭이 2020년 11월 11일이에요. 그런 런칭을 해서 뭐 2년 가까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최고에 막 뜰 때는 그렇죠, 아니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 클레이 수압을 최초로 이제 이용을 하셨다. 근데 이용을 하다 이걸 왜 이제 짚고 넘어갔냐면 요때 해보다가 그냥 제 추측인데 요것도 이제 확실한 건 아니니까 뭐 이거 중간중간에 뭐 왔다 갔다 했는 내용들은 이게 거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게 그냥 해명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왔었다. 제가 뭐 빗썸에서 얼마 올렸고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들이 있었고 아니 근데 왔다 갔다 한 돈들 전부 다 뭐 몇십억씩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2월 15일이 작년 2월 14일, 15일 이때가 좀 피크였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날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거래가 엄청 많았어요. 거래가 엄청 많았는데 요때 대선 중에 아 예. 근데 요때 이제 잠깐만 그거 우리 대선이 몇 월 며칠이었죠? 우리 저는 잘 모르겠고. 갑자기 날짜가 생각이 안 나지? 아무튼 한참 바쁠. 예, 그래 어쨌든 뭐 2월 7일 날 뭐 아까 그 이재명 펀드가 했었으니까 그거 일주일 뒤니까 뭐 아마 투표는 하기 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예. 그래서 근데 2월 15일 어떤 것들을 했냐면 크게 이제 그 뒤에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네.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크게 이제 그 메콘코인이라는 놈하고 얼마 전에 지금 뉴스 아, 예, 나왔는데 예. 그리고 이제 클레이페이 김남국 의원이 한 방에 뭐 30억 이상 꼬라박았는데 그게 뭐 사기를 당한 거다 아니면 뭐 같은 편이었다 뭐 이런 식의 추측성 보도가 있었던 뭐 그런 코인들을 이날 다 한 겁니다. 대선이 3월 11일이거든. 아, 네네. 맞나 20일 때? 아무튼 그러니까 대선 그 중에 지금 이거를 엄청 거래를 많이 네.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작년 2월 14일, 15일, 16일 요때 이제 하면서 네. 최초로 이제 LP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LP라는 게 또 등장을 해요. 네. 리퀴드 프로바이더, 즉 유동성 공급자. 리퀴드. 언론에서 좀 프로바이더. 유동성을 공급한다. 그러니까 네. 언론에서 이제 좀 나쁜 표현으로 쩐주 역할까지 했습니다. 돈을 넣어준다. 일반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쩐주 역할까지 했던데요. 근데 이렇게 표현이 됐던데 그것도 제가 사실 좀 반박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쩐주 그런 거 그렇죠. 개념은 그 정도 아니다. 개념은 당연히 아니다. 이거는 그냥 코인 중에서 디파이를 하고 덱스라는 개념을 아시는 분들은 뭐 일반인들은 당연히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오래된 개념이다. 그냥 늘 하는 네.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저런 식으로 제가 이제 다 어느 정도 까본 걸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